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쩔게 TV 3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그렇다면 탁월하면 행동이 아닌 습관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면은 습관에 관련돼서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우리가 습관을 만든다. 나중에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라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거라든지 공부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걸 지금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이렇게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행동을 다시 습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새로운 이제 우리가 한 2년,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는 게 이제 코로나19 시대죠. 사태가 됐는데요. 저기서 보면 우리 전공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보면은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관련되는 그런 전공들이 다 타격을 받았죠.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항공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역이라든지 국제 경영이라든지 그리고 관광, 호텔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보면은 이제 화물 운송, 여객 운송은 뭐 그야말로 뭐 여행을 못 가잖아요, 해외로.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그리고 또 가더라도 또 심할 때는 보면 2주간 격리돼야 되고 이런 이제 상황이 있는데, 근데 화물 운송은 수요가 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과 해상을 이용한 항공 화물 수요가 급증을 했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화물 사업이 항공사들 여기 관련되는 부분은 적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항공 관련되는 분야가 이제 캐시카우라고 부르는데, 캐시카우는 직역을 하면은 현금 저서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수익을 창출하는 그 분야를 캐시카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 선사의 어떤 그 최대 실적이 또 이 기간에 또 생겼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항공회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대한항공이 보면은 여객기를 보면은 이제 화물 수송기로 이걸 전환을 했습니다. 안에 있는 이제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뜯어낸다든지, 안 그러면은 또 자석 위에다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객기를 화물기로 이렇게 활용하면서,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우리가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시대에 이제 화물 운송 쪽에 이렇게 이제 타겟을 맞춰서 이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전 세계에서 보면은 항공 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거든요. 이런 이제 와중에 대한항공은 이제 이런 이제 전략적인 어떤 이제 결정, 좀 이렇게 판단에 의해서 어떤 이런 위기를, 이걸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부르는 이런 이제 위기를 탈출하는 그런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경영하고 국제 물류학의 어떤 유사성이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역 실무에 보면은 이제 국제 물품 운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운송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뭐가 하면은 이제 해상 운송, 그리고 항공 운송, 복합 운송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결국에는 보면은 운송 수단에 의해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해상 운송은 이제 선박에 의해서 이제 물품을 실어 나르는 그런 이제 분야고, 항공 운송은 이제 화물기죠. 이렇게 화물기를 통해서 이제 물품을 실어 나르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 그럼 복합 운송은 뭡니까? 이렇게 했는데, 복합 운송은 이제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발명되면서 이제 컨테이너 운송, 또 복합 운송,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보면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가장 큰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제 발명품이 있습니다. 발명품 100대 발명품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 전기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엔진이라든지 뭐 이런 바퀴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 인류 문명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던 이제
그 발명품 중에서 100대 발명품 중에서 보면은 이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컨테이너 박스는 보면은 기본 스탠다드는 보면 굉장히 보면 단순하거든요. 또 볼품 없고 또 못생겼죠 실제로. 그런데 이 단순한 발명품이 이게 물류 어떤 혁신을 이루는 그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죠. 이게 나오면서 컨테이너 운송이 나오고 컨테이너 운송이 나오면서 복합 운송이 또 됐고 최근에 보면 IT 기술이 또 접목이 되어서 스마트 컨테이너 운송이 또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국제물류학과의 주요 과목에 보면은 이제 국제 마케팅이라든지 수출입 실무라든지 그리고 국제물류론이라든지 복합운송론이나 유통관리라든지 이런 이제 그 분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무역학과에 있는 이제 그 과목하고 이렇게 겹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명대 이제 글로벌 물류학과다 보면은 이제 그 전에는 어, 국제 그 무역 경영학과 있죠. 처음엔 학부 체제였습니다. 글로벌 경영 학부에서 학부 안에 보면은 이제 무역 경영 전공 또는 무역 경영 학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학과를 독립하면서 이제 글로벌 물류학과라 이렇게 독립을 했습니다. 그럼 물류 쪽에 이제 더 이제 방점을 찍은 거죠.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전국의 물류학과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이걸 쭉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우리 세명대 것처럼 글로벌하고 물류가 결합되어 있는 것은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있는데, 뭐 우리보다 이제 먼저 되는 게 보면 이제 서울 사이버대학이 있습니다. 사이버대학에서 보면은 글로벌 물류학과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도 보면 무역하고 물류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죠. 근데 어쨌든 앞에 글로벌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서울 사이버대학하고 그리고 세명대학하고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세명대학교는 이제 글로벌 물류학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글로벌이란 말은 안 쓰고 이제 무역하고 물류를 결합시켰던 그런 이제 학과가 있습니다. 이게 무역 물류학과가 있습니다. 이건 모건대하고 배제대가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물류학과가 이게 이제 제일 많아요. 이게 보면은 이건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국제물류학과 형태에서 역사 오래되고 중앙대, 동수대, 경남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역사 오래됐습니다. 무역학과만큼 역사가 뭐 그런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무역학과는 이게 전통적으로 보면은 예전부터 오래됐죠.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보면 이제 수출 촉진 정책을 경제 우선 이제 과제로 이렇게 삼았을 때 만드는 게 무역학과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영남대, 인천대, 충남대, 뭐 부산대 예전에 한참 무역학과가 성립했을 때는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4년제 대학에서는 웬만한 무역학과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80년도 그리고 90년대에 보면은 이제 다자간 이제 이렇게 국제 통상 협상이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표하는 그런 협상이 나오면서 무역학과가 이제 한동안은 국제 무역학과 이런 형태로 이름을 좀 바뀌었습니다. 국제 통상학과 이런 형태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다시 또 이제 무역학과로 이렇게 이제 유턴을 해서 지금 명맥을 무역학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에서 보면 이제 물류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제 키워드로 이렇게 이제 자리 잡으면서 이제 물류라는 무역 대신 물류라는 이런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나오게 됐죠. 그래서 유통하고 물류를 결합해서 유통물류학과는 이제 동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업유통학과라는 또 이름으로 유통을 더 강조했죠. 그래서 공주대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고, 자,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보면 항공서비스학과가 이제 항상 인기가 있었죠. 항공서비스학과가 인기가 있어서 경쟁률이 뭐 우리 세명대만 하더라도 10대 1씩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근데 코로나 이제 19 영향으로 해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항공서비스학과가 있는 이제 대학들이 보면은 항공물류학과가 있어요. 이렇게 세명대는 없었거든요. 세명대는 이제 무역 경영학과가 그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었는데 역사가 제일 오래됐는데 보면 한스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항공대 역사가 오래됐죠. 한스대와 항공대 이 두 개가 항공물류학과에서는 보면은 전체 큰 이렇게 양대했던 그런 이제 그 흐름을 리드하고 있던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뭐 세한대, 신라대, 경문대 해서 보면 이런 대학들이 보면은 다 항공서비스학과가 있어요. 그리고 항공서비스학과는 이제 스튜디오스를 이제 육성하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이게 이제 항공 물류하고 결합이 돼서 서로 시너지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이렇게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같이 가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항공서비스, 항공물류학과 결합되어 있던 그게 보면은 뭐 전국에 한 20개는 안 됩니다. 한 10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처음에 우리 설명대 이렇게 글로벌 물류학과도 보면은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항공물류학과라는 이런 이제 타이틀도 조금 이제 이렇게 염두에 뒀었습니다. 이게 변을 할 때.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전체적인 어떤 수요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후발주자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물류를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그런 이제 부분을 했던 게 이제 해상 운송이라든지 항공 운송이라든지 복합 운송을 다 다룰 수 있는 글로벌 물류학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쩔게 TV 제 3탄은 보면은 이제 전국의 물류학과 그런 이제 전체적인 이제 트렌드라든지 흐름이라든지 관련되는 어떤 이제 학과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신입생들 중에서 이런 이제 무역학과 그리고 물류학과에 대한 어떤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지금 제 3탄 어쩔게 TV 여기에서는 이게 정보를 정확히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3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